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8월 16일 화요일 피검사 하러 가고 있습니다. 15번째 시험관 시술은 신선으로 2개 이식했고요. 오늘이 이식한 날로부터 13일째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 번 겪다 보니까 한 11일째 정도 임태기가 안 나오면 슬슬 마음의 정리를 하는데, 요번에 이제 광복절이 껴가지고 원래는 어제 피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약을 써야 된다는 게 그게 조금 짜증나는 짜증. 사실 그렇잖아요. 이쯤 되면 여러 번 했으니까 아닐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음대로 약을 끊을 수는 없고 막 이러니까 하루 더 약을 써야 된다는 게 조금, 그게 마음이 좀 별론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어제 좀 기분이, 어제 아침까지는 좀 우울했고, 근데 이제 출근해서 미리 오늘 이제 피검사를 가야 되니까, 이제 공휴일이 저 같은 경우는 긴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배송이 밀렸던 거를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업무량이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제 미리 출근을 해서 포장을 다 해놓고 퇴근길에 염색방에 들려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새치 염색을 하거든요. 요즘 흰머리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염색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난임 단톡방에서 말복인지도 몰랐는데 말복이라고 알려줘가지고 그냥 넘어가기는 아쉬운 것 같고 해서 연계 2마리 사다가 녹두 누룽지 백숙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또 맛있는 거 먹고 나니까, 저는 이제 좀 요리하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또 기운 나는 음식 먹고 나니까 또 한방으로 해서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나무 향 같은 거 좋아하는데 한방 재료 중에 대나무 잎이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넣고 백숙을 했더니 향긋하니 대나무 향도 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나니까 기분이 조금 풀렸어요. 풀린다고 해서 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안 된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고 계속 생각하면 열받잖아요. 이번 차수는 진짜 아쉬웠던 게, 이식 4, 5일째 됐었나? 그때 사실 신랑이 비 오는 날 뒷차를 못 보고 햄버거 가게에서 주차장에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만차여가지고 나오려고 후진을 하다가 정말 경미한 사고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라면 물론 피해자 쪽에 피해를 준 건 맞죠. 비 오는 날 짜증 났겠죠. 근데 경미한 사고면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앞으로 조심하세요 하고 그냥 가세요라고 보통 하는데, 사람이 다 내 맘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처음에 차 이상 없다 그래서 신랑은 가라는 말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근데 갑자기 대인을 접수해달라고 하더래요. 제가 솔직히 신랑 말만 믿을 수는 없어서 블랙박스를 20번도 넘겨봤거든요. 근데 보통은 심한 충돌이면 그 블랙박스 화면이 이렇게 흔들림이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보여요. 요즘 블랙박스는 그렇게 화질이 나쁘지도 않고, 비가 왔다고 해도 그 진동 정도는 느껴질 정도로 그 블랙박스가 잘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한 속도 5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5가 한 2, 3 정도? 정말 살짝 그냥 다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대인을 접수해달라 그랬는데 뭐가 일이 복잡하게 됐어요. 그날 보험회사에서 찾아와가지고 유상 운송 서비스, 운송 그 특약을 안 넣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포기각서를 써라. 근데 아니 무슨 소리냐, 배송이 다 끝나고 밥 먹으러 간 건데, 이제 신랑이 프리랜서로 출판사 관련된 일을 하니까 한 달에 몇 번, 한 2, 3번 이상? 아무튼 몇 번 이게 쿠팡 알바를 했었어요. 그냥 운동 삼아서. 근데 이제 그날 반품을 하고, 그러니까 수거를 하고 나서 이제 햄버거 가게를 간 건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배송 중에 사고가 났다 우기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배송이 아니라 수거 다 끝나고 미용실도 갔다가 햄버거 가게를 갔다 미용실 영수증도 다 보여줬어요. 왜 너희 우기냐.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서 피해자가 보험금 많이 타먹은 이력이 있다고, 아무래도 그쪽에서 많이 요구할 것 같으니
책임보험은 어쨌든 120까지 나오니까 피해자랑 협의를 좀 봐라. 경미한 사고인데 대물 없이. 어차피 본인도 경찰, 그때 혹시 몰라서 신랑도 그날 경찰을 불렀었거든요. 인근 그래서 지구대에서 경찰 그 파출소에서 출동도 했었어요. 근데 그 경찰분 왔을 때도 자기가 차가 없다고 막 했었어요. 남봐도 막 손으로 흔들어 보고 자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대인 대물 혜택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쪽에서도 말이 바뀌어서 차가 고장이 났네, 뭐 어쩌네 이러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의를 좀 해봐라, 보험회사 쪽에서는. 그래서 합의를 위해서 통화를 하려는데 신랑이 또 전화번호를 또 안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화하기 싫다고 해서 그쪽에서 안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디모 신청하려고 경찰서에 갔어요. 근데 경찰분이 이런 경미한 사고로는 좀 그러니까 둘이 좀 합의를 잘 해봐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합의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저보고 뭐 센서가 고장났다면서 센서 고치는 비용을 알아보고 그만큼만 자기가 받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알아봤더니 근데 그 센서 고치는 비용이 67,000원, 한 곳은 8만원, 또 한 곳은 15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곳을 알아봤는데 그 정도 가격인데 그러면 넉넉하게 20만원을 드리면 되겠냐. 그래서 그럼 제가 알아본 곳으로 가시겠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단식으로 얘기하더니 또 뭐 나중에 말을 바꿔서 자기가 렌트카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곳에 가야 된다. 뭐 아무튼 계속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니 애초에 자기가 갈 정비소가 있으면 저한테 정비소 가서 견적을 뽑고 저한테 말을 하면 되지. 저도 사실 그 경미한 사고로 뭐 센서까지 고장나고 뭐 차가 고장났다는 거를 솔직히 납득하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제가 시험관 시술 이식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좋게 협의를 하고 싶어서 그냥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좀 좋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좋게 얘기를 했어요. 좋게 얘기를 하니까 악용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비소에서 고치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알아보라 그래서 또 아는 정비소에 전화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니까 1시간이면 된대요. 그렇게 막 복잡한 게 아닌가 봐요. 막 찌그러지거나 막 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 말로는, 정비소 말로는 뭐 살짝 그 센서가 안으로 들어간 거라서 뭐 꺼내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게 고장이 진짜 난 거면 그냥 새로 교체를 해도 부품값이 2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3, 40만원 들지 50만원이 들지 어떻게 하냐, 또 피해자 쪽에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가 요금이 나오면 더 드리겠다는 얘기까지도 했어요. 더 만약에 내가 현금이 많이 고치는데 비용이 많이 된다 그러면 제가 현금이 지금 당장 좀 모자라니 카드 결제로라도 가서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진단서 끊으면 뭐 보험회사 측에서는 대인 대물이 안 하는 대신 책임보험으로 120까지 해준다 그래서 총 얘기를 한 게 140인데, 그런 경미한 사고로 140도 본인은 모자라다고 생각했는지 다음날 아침에 합의하기로 실컷 얘기해놓고 안 될 것 같다고, 자기 차가 렌트카인데 뭐 보험 공제인지 뭔지 그 렌트카 공제조합에 등록이 돼 있어서 거기서 처리를 해야겠다고, 경찰 접수를 하라고. 뭐 애초에 합의할 마음도 없고 경찰 접수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랑 제가 통화할 필요도 없고 그냥 왈가불가 할 필요도 없이 솔직히 경찰 접수하고 수사받고 거기 판결에 따라서 정당하게 저희가 진짜 잘못을 했으면 보상을 해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다음날 본인 입으로 뭐 그 당일날 검사는 받는데 뭐 24만원이 깨졌다. 근데 그 다음날 멀쩡히 자기가 4시간 운전하고 뭐 출근했다. 왜냐면 그때 침수사고 나고 막 이수역 무너지고 하필이면 그렇게 비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 다음 비 피해 많은 날이었어요. 근데 저 같으면 사실 조금,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검사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 검사비까지 다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멀쩡하게 고장나지도 않은 차를 고장이 자기도 안 났다고 해놓고 말을 바꾸고 막 이러니까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만약에 저였으면 자기가 진짜 많이 다치고 보상을 원했으면 얼마를 주십시오. 만약에 이만큼을 주면 나는 그냥 경찰 조사까지 안 가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했으면 제가 그 돈은 뭐 어떻게라도 마련해서 줬겠죠. 근데 그 말을 얼마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애매하게 사람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어떤 건지 알죠? 우유부단한 게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꿨다가 막 말을 여러 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못 믿겠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뭐 30, 40만 원을 줘도 또 나중에 전해서 또 다른 데 이상이 생겼다, 이럴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3, 40만 원 주고 끝내자 이런 생각도 했다가 말을 계속 바꾸니까 이 사람한테 3, 40만 원 주고 끝내려다가 괜히 덤탱이 더 쓸 수도 있겠다, 차라리 법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생각은 마음 한켠에 했지만 웬만하면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을 바꾸는 바람에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사고가 났는데 목요일까지도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깔끔하게 서로 그쪽에서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딱 대놓고 물어봤더니 그냥 경찰 접수하시고 마디모 끝나면 그때 뭐 보상 받겠다 해서 알겠다 했는데 또 금요일날 문자를 보내서 몰랐는데 추가 뭐 보상 접수를 하겠다면서 뭐 차 까진 데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앞만 봐도 자기 차가 2019년식이라 자기 입으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다 녹음을 해놨어요. 오래된 차라 어디서 까진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도색까지는 안 바라니 센서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 센서 교체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갑자기 그 오래된 차를 뭐 우리가 박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진짜 블랙박스 보면 진짜 기가 차요. 어이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요번 이식 생활은 사실 이식하고 나면 시간이 되게 안 가잖아요. 근데 목요일날 이식을 하고 2, 3일 조금 편하게 있다가 4일째부터인가? 아무튼 월요일날 목, 금, 토, 일, 월 5일째였구나. 5일째부터 토요일날 가서 경찰서 가서 마디모랑 그러니까 서류 상세히 있어서 마디모랑 그 교통조사 접수를 하고 왔거든요. 교통계.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사람 때문에 일주일을 다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는 물론 저희 신랑이 실수를 했고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데 제가 개인 사정이긴 하나 뭐 이런 사정이 있어서 좀 좋게 해결하면 좋겠다 했을 때 말로는 되게 착한 척을 하면서 사람 골질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되게 그런 거 짜증나거든요. 차라리 원하는 걸 명확히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좋지. 그래서 이식 중요한 착상 시기잖아요. 한 4, 5일 지나면 그 시기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또 망쳤구나. 또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내막도 좋고 배아도 좋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웬만하면 살면서 마음속으로 악담을 안 하거든요. 말이 힘이 있다고. 제가 막 악담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누가 저한테 하도 밉상을 하길래 확 교통사고나 나버려라 그 말을 제가 했는데 진짜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연이겠지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깐죽거리길래 또 교통사고 한 번 더 나버려라 이랬는데 진짜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치고는 너무 무서웠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말에 힘이 있어서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 후로 남을 진짜 악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그 화가 저한테 논다 그래서.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이번에 악담을 했어요. 너 보험금 저번에도 한번 타먹고 이번에도 경미한 사고로 보험금 타먹으려고 후방 사고로 후진 사고로 쇼하는 거 보니 평생 교통사고 나서 계속 보험금이나 타먹고 살아라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악담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났어요. 이식하고 왜 또 이런 일이 있고 또 하필이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비도 오고 이런데 그냥 가세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랬을 텐데 굳이 뭐 그거를 보상금을 2, 300만 원을 받으려고 쇼를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저희 남편 평상시 운전 습관을 제가 아는데 되게 느린 사람이거든요. 후진 사고를 2, 30 밟을 사람도 아니고 블랙박스도 제가 수십 번 확인을 했고 어떻게 시속 2, 3 정도의 사고로 사람이 입원할 정도도 아니고 그래 그 본인 말대로 근육이 놀랬다니 병원비 정도는 당연히 보험처리를 해드리는 게 맞죠. 근데 무슨 보상금을 막 엄청 뜯어내려고 140도 모자라서 몇백을 떼어 그랬어요 마지막에.
아니 보험금 탄 이력도 있으신데 제가 해부학, 골격계, 근육학 다 아는 사람인데 재활운동도 시켰던 트레이너인데 제가 그걸 모르겠냐고. 그렇게 경미한 사고로 뭐 근육이 놀랬다 쳐도 하루 이틀 그냥 지나면 좋아질 정도의 사고지 그렇게 막 입원할 전치 4주 사고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 도대체 얼마나 받길 원하시길래 140만 원이 작다고 하냐. 아니 도대체 나는 솔직히 보험금 탄 이력이 있어서 의심스럽다. 아니 왜 의심받게 행동을 하시냐. 애초에 그럼 합의를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말을 하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냐.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왜 돌변을 하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돌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빨리 해결하고 그냥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신경을 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참고 그냥 배려를 해드린 거다. 근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러고 말았어요. 진짜 목구멍까지 쌍욕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사람한테 비 오는 날 피해를 준 건 맞으니까 제가 사과도 했었거든요. 그 전에 통화할 때 비 오는 날 바쁘신데 이렇게 해서 피해를 드린 것 같다. 죄송하다. 근데 저보고 갑자기 또 이제 뭐 사과를 제대로 안 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처음 통화할 때도 남편분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그랬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번 이식 생활을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망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 건데 보험회사도 대단하더라고요.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든 보험금 안 주려고 뭐 남편 옛날에 그 삼성생명에서 일하는 적이 있는데 그거는 생명보험 쪽이었거든요. 남편이 보험회사 다닌 이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둥, 뭐 피해자 쪽은 보험금 탄 이력이 있다는 둥, 둘이 혹시 아는 사이 아니냐는 둥, 뭐 의심받을 수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업이나 이런 보험금 탄 이력을 쫙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황당해가지고 제가 미쳤습니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희들 성격은 손해봤으면 받지 그렇게 막 거짓말해서 막 악의적으로 돈 받아내고 막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귀찮은 거 딱 싫어하고 선량하지 않게 번 돈, 불법적으로 번 돈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냥 있어도 좀 안 좋은 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일에는 연루되지 않으려고 하고 양심에 찔려서라도 그런 나쁜 짓은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자, 이번에 제가 보험회사한테도 질렸고 그 피해자란 사람도 너무 웃겼어요. 정말로. 진짜 블랙박스랑 다 올리고 싶은데 괜히 또 명예훼손이네 뭐네 이런 복잡해질까봐 제가 진짜 참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화가 일주일 내내 너무 화가 안 가시고 사실 어제까지도 그 문제로 그러니까 한 줄 나와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왜 하필 이식을 했을 때 이런 사고가 왜 하필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제가 너무 그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저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자꾸 이렇게 이식하고 안 좋은 일들이 가끔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참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러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식 생활은 좀 망쳤고 근데 그나마 한 가지 조금 기분이 좋았던 게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사실 뭐 무속인 말이 다 100% 맞진 않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그 네이버 전문가에 보면 네이버 전문가라고 검색창에 치면 네이버 전문가 뭐 운세 보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 6효점이라고 한 가지 질문만 15,000원에 하는 게 있어서 그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번 8월은 조금 힘들 것 같고 한 10월, 11월 정도에는 꼭 무조건 생길 것 같다. 자기가 최근에도 누가 시험관 한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가 말한 시기에 됐다. 그러니까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혹시 믿어봐라. 근데 자기 생각에는 미수 씨가 올해 안에는 꼭 아기가 생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했는데 결국 이번 달에 안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친구분 따라서 어저께 어제가 아니구나 그젠가 광복
지하철 아니구나 일요일 날인가? 아무튼 어머님이 친구분을 따라서 점집을 갔다 오셨대요. 근데 이제 오빠 거랑 제 거랑 다 넣었는데 저희 가족 세 가족 다 넣었는데 이제 8월 26일 지나면 좀 운이 좀 좋아진다고 했고 무조건 그분도 올해 안에는 생긴다고. 애가 둘이 보이는데 딸도 보이고 아들도 보이는데 그게 한 번에 날지 아니면 하나 낳고 둘째가 생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는 무조건 하나 이상은 생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애기인데 그 교통사고 그까짓 거 뭐 수사 받고 판결 나오는 대로 처리하면 되지 뭘 걱정이냐고. 애가 올해 안에 무조건 생긴다 하니까 그냥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주 보는 곳에서 6효점 보는 곳에서 어머님 가신 거는 신점 같은데 거기서도 그렇고 한 3분이 올해 안에는 무조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도 100% 믿는 건 좀 아니라서 한 명한테 들었을 때는 생겨야지 생기는 거지 이랬는데 3명이 그렇게 말하니까 왠지 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올해 안에만 생기면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일단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름이 앵꼬가 나가지고 저는 앵꼬 날 때까지 안 타는 스타일인데 남편은 앵꼬가 날 때까지 막 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미리 넣어야지 마음이 편한데 앵꼬면 되게 불안해요. J고 남편은 P예요. 그래서 미리 넣자고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기름 다 쓰고 안 넣어놓은 게. 그래서 좀 30분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8시에 기름 넣고 동네 근처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30분 더 자도 될 거를 기름이 없어갖고 기름 넣고 가느라고 30분 더 일찍 일어났고 일단 병원에 한 9시 10분 정도에 도착할 것 같고 선생님하고 예약은 한 10시 30분이에요. 그래서 피검사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상담하고 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어저께 뭘 했냐면 이번에 왠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제까지 임태기가 한 줄이길래 난임가족연합회라고 그러니까 난임가족협회인가? 아무튼 있어요. 그건 줄여서 난가연이라고 하는데 난가연에서 하는 보두미 사업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원 차수를 다 쓰신 분들, 그러니까 뭐 자치단체에서도 또 지원이 되잖아요. 각자 뭐 서울이면 서울, 전남이면 전남, 강주면 강주. 그것도 다 쓰신 분들 지원을 하면 거기서 이제 분기별로 1년에 4분기인데 분기별로 25명씩 100명을 이제 선정을 해서 1회를 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협력병원에서. 병원은 제가 마음대로 선정할 수는 없고 그쪽에서 정해준 병원에 가서 하는 건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서울 경기 쪽은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을 수도 있고 가끔 보면 그 선정된 인원 명단을 이제 공지사항에서 보니까 어떤 때는 17명, 어떨 때는 9명, 어떨 때는 뭐 2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로 물어봤더라고요. 왜 25명 뽑는다고 해놓고 인원수가 작냐 했더니 지역별로 이제 인원수가 나눠져 있대요. 25명을 서울에서 다 뽑는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로 미달이 된 지역이 있어서 25명이 다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 경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류가 꽤 많아요. 엄청 장수가 많은데 서류를 지금 이렇게 써가지고 어제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피검사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요번 분기 접수 마감이 8월 말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8월 말 전에 피검사가 되니까 원래는 9월 1일부터 분기가 새로 시작이라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언제 이게 피검사가 끝날지 몰라서 다음 분기 12개월을 4분기로 나면 3, 6, 8인가? 아무튼 요번에가 3분기 같고 다음이 4분기 같은데 4분기 시작 때 접수를 할까 했는데 다행히도 3분기 접수 마감이 되기 전에 피검사를 하게 돼서
그리고 그 난가연 협회가 사실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저는 길동역 쪽에 사는데 난가연 협회가 강동역 바로 근처에 있어서 피검사하고 돌아가는 길에 만약에 실패면 난가연에 들려서, 원래 등기 접수인데 지금 날짜가 며칠 안 남아서 불안해서 그냥 가는 길에 직접 들려서 접수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생각하고, 서류를 다 미리 이제 뭐 주민등록 등본도 내야 되고 보험가 납입 증명서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류랑 직접 작성해야 되는 서류랑 싹 작성해서 이렇게 지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난가연까지는 안 가야지. 처음에는 서울시 지원까지는 안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난가연 협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지원금 신청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난가연 지원금까지도 신청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접수해봐야 되고, 저 정말 진짜 7월 26일부터 쇼핑몰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이버 문제로 또 쇼핑몰 노출이 안 돼가지고 매출이 하락해가지고 바닥을 쳐가지고, 그때부터 7월 26일부터 8월 15일 어제까지 한 20일간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었어요. 일은 안 풀리지, 사고는 났지, 이식은 했지. 그래서 뭔가 귀신에 홀린 것처럼 진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너무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면, 광주가 고향인데 코로나 터지고 집에를 못 간 지 한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때는 이제 기차표 끊기도 어렵고 차로 가면 차가 너무 막히고 힘들고 해서 요번에 8월 말에나 그냥 여수 가서 바닷가 한번 보고 하루 자고 광주 내려가서 엄마 아빠 보고 그냥 할머니 산소, 저 외갓집에서 컸거든요. 할머니가 키워줬거든요. 할머니 산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소가 나란히 계시거든요. 그 5.18 공원묘지에. 그래서 거기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뵙고 이모 집에 들렸다가 하루 자고 일단 서울 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아닌 여행? 그냥 집에 갔다 오는 김에 여수 한번 들렸다? 같은 전라도니까. 근데 여수까지 좀 꽤 멀긴 하더라고요. 한 4시간 반 이상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수에서 광주까지는 또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한 2박 3일로 여수 들렸다, 광주 들렸다 올 계획입니다. 갔다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병원 가서 피검사 결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피검사 결과 듣고 선생님 만나 뵙고 왔습니다. 피검사 수치는 비임신으로 종결이 났고, 선생님도 이제는 좀, 제가 연달아서 이식을 했잖아요. 좀 쉬었다가 요번 생리하는 거 보고 이제 요번 생리하고 9월이나 10월에 생리하면 오라고 일단 미리 예약은 안 잡고 생리하는 거 봐서 병원으로 전화하고 방문하라고 하셨고요. 이게 이제 선생님도 하는 말이, 이게 아예 안 나오고 수치가 안 좋고 채취도 안 되고 이러면 참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는데, 이게 수치도 어느 정도 나오고 몸도 좋아지고 있고 하니까 이게 참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한데 안 되니까 참 아쉽다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수치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안 좋다면 저도 사실 진작에 포기했을 텐데, 이게 뭔가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임신까지는 안 가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아무튼 오늘 피검사로 15차는 정결이 됐고, 그래서 오늘은 폴다정만, 폴다정이 한 달 좀 안 남았나? 그래서 일단 병원은 한 달 이후에 갈 것 같아서 폴다정만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15차는 이렇게 종결이 됐고, 또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신 차리고, 이제 가는 길에 아무래도 이제 난가연 접수하면 만약에 혹시 선정이 되면 9월 초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거기서 교육을 받고 숙제를 내준대요. 식단이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게, 저도 후기가 많지는 않아서
근데 어떤 분이 블로그 후기에 보니까 뭐 숙제를 내준다고 운동이나 이런 거.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금액도 금액이고 거기서 이제 내준 숙제가 운동, 식당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임신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교육을 한 후에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난가연 협회가 집에서 차로 한 7, 8분 거리인데 병원에서 집 가기 전에 거기가 딱 있어요, 동선이. 그래서 거기를 들려서 직접 가서 접수를 하고 이제 사무실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한동안 이제 쉴 거라 다음 영상은 16차 시험관 시술을 이제 시작할 때쯤에 다시 올릴 것 같아요. 뭐 그 중간에 다른 일이 있으면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는 좀 좋은 소식으로 웃으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